길 위에서 묻다. 오늘은 서울시 송파구 잠실로 180. 석촌호수의 잔잔한 물결이 흐르는 길 위에서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석촌호수입니다. 석촌호수는 도심 한가운데에 있잖아요. 그리고 이 호수를 따라 걷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곳에 오면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지더라고요. 호수를 따라 걷다가 잠시 걸음을 멈추고 가만히 호수를 들여다보면 물 위에 비친 나무들과 하늘이 어쩐지 나를 비추는 거울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거울 같은 저 호수를 바라보다가 문득 다른 사람이 떠오르면 이런 생각도 따라 들죠. 그 사람은 왜 그렇게 잘 나가지? 왜 나는 저 사람처럼 되지 못했을까? 호수의 잔잔한 물결은 마음을 가라앉히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물결 아래 숨겨진 감정들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아주 자주 마주치는 질투라는 감정이죠. 지난 10화에서 우리는 왜 우리는 질투에 중독되었을까? 라는 질문을 던졌었는데요. 질투는 생존을 위한 본능이었지만 현대사회에서 소유와 비교의 감옥으로 변해버렸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었죠. 혹시 지난 10화를 듣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에피소드와 함께 지난 에피소드를 꼭 들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지난 길 위에서 묻다 에피소드와 오늘의 길 위에서 묻다 에피소드를 함께 들으신다면 여러분은 질투에 대한 모든 것을 알게 되실 테니까요. 오늘 길 위에서 묻다는 지난 에피소드에 이어 질투라는 감정을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서울시 송파구 잠실로 180. 이 길 위에서 묻습니다. 질투를 내 편으로 만들 수는 없을까? 길 위에서 묻다. 오늘은 질투를 우리의 편으로 만들어 성장의 힘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질투라는 감정은 우리에게 늘 불편함을 줍니다. 누군가를 질투할 때마다 나 진짜 유치하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스스로를 자책하게 되죠. 지난 에피소드에서 이야기했던 걸 한 번 더 이야기해 볼까요? 질투는 원시시대엔 생존을 위한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오히려 우리의 생존을 가로막는 감옥이 되었죠. SNS를 켜면 끝없이 이어지는 타인의 하이라이트 장면들이 나를 더 작고 초라하게 만듭니다. 현대사회의 여러 가지 시스템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소유한 것과 타인이 소유한 것을 비교하면서 질투라는 감옥에 우리 자신을 가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한번 생각을 바꿔볼까요? 질투는 정말 나를 갉아먹는 감정에 불과할까요? 만약 질투를 내 편으로 만들고 오히려 성장의 에너지로 얻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질투라는 감정을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잘 길들여 보는 겁니다. 많은 심리학자들은 질투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작용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악의적 질투고요. 다른 하나는 선의적 질투입니다. 먼저 악의적 질투는 누군가를 끌어내리고 싶어하는 감정입니다. 난 저 사람이 잘 되는 꼴은 못 봐. 왜 저 사람만 잘 돼? 하면서 상대를 깎아내리려는 마음이죠. 이런 질투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를 망치고 우리 자신을 더 깊은 수렁으로 몰아넣습니다. 반면 선의적 질투는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라는 동기를 주는 감정입니다. 선의적 질투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잘할 수 있지? 나도 저만큼 노력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이어지죠. 이런 선의적 질투는 우리가 더 나은 나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줍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회사에서 동료가 승진을 했습니다. 그 동료는 나보다 입사가 늦은 동료였죠. 그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저 사람은 나보다 입사가 늦었는데? 근데 벌써 승진을 했어? 당연히 억울한 기분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억울함과 질투가 휩싸인 이 엄청난 감정을 곱씹다 보면 나도 모르게 윗사람한테 잘 보였나 보네. 그냥 저 사람 운이 너무 좋네. 이런 생각이 떠오르게 되죠. 이런 악의적 질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상황을 나쁘게 해석하려는 심리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 때 악의적 질투에 휩싸이는 게 아니라 이 악의적인 질투를 어떻게 선의적인 질투로 바꿀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죠. 저 사람이 나보다 빨리 승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난 지금 어떤 부분을 더 성장시켜야 하지? 다음에 기회를 잡으려면 내가 지금 뭐부터 준비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 악의적 질투가 나를 갉아먹게 내버려 두지 않고 선의적인 질투로 바꿔보는 겁니다. 그럼 질투는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죠. 질투를 우리의 동기로 바꾸자라는 말을 하고 나니까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철학자 프리드리 니체입니다. 니체는 질투에 대해 꽤나 흥미로운 말을 남겼는데요. 질투는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려주는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즉, 질투는 단순히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내가 진짜로 바라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거울이라는 것이죠. 석촌호수의 잔잔한 물결이 나를 비추듯이 질투도 우리 마음 깊은 곳을 비춰주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누군가의 성공을 질투하고 있다면 그건 지금의 내가 성공을 원하고 있다라는 신호입니다. 만약 누군가의 따뜻한 관계를 부러워하고 있다면 나도 그런 관계를 만들고 싶다라는 욕망이 내 안에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 누군가를 질투할 때 그 질투를 부정하거나 억누르지 마세요. 오히려 그 감정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요즘 진짜 원하는 게 뭘까? 지금 내가 결핍되어 있는 건 뭐지? 이 질문을 해본다면 질투는 오히려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감정이 되어줄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질투를 어떻게 다스려서 우리의 성장 동력으로 만들 수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심리학에서 제안하는 방법들을 바탕으로 질투를 성장으로 바꾸는 3가지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악의적인 질투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할 때 이 3가지 가이드를 바탕으로 질투를 잘 길들여 봅시다. 먼저 첫 번째는 질투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기록함으로써 질투라는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심리학자 수잔 데이비드는 감정을 다스리는 첫걸음으로 감정을 객관화하라라고 권유합니다. 우리에게 질투라는 감정이 차오를 때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정하지 말고 이렇게 질문하면서 한번 기록해 보세요. 나는 지금 누구를 질투하고 있지? 난 왜 이 사람을 보고 질투가 생기는 걸까? 이 질투가 나에게 알려주는 신호는 뭘까? 조금 더 자세하게 예를 들어 볼까요? 친구가 SNS에 아주 멋진 유럽 여행 사진을 올렸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눈부신 해변에 누워있는 사진, 근사한 호텔에서 휴식을 취하는 사진, 그리고 여유롭게 수영을 하는 그 사진까지. 그런 사진을 본 순간 나도 저런 곳 좀 가서 쉬고 싶다. 진짜 짜증날 만큼 부럽네. 하는 질투가 올라올 수 있죠. 이때 그냥 기분 나빠하면서 질투하는 게 아니라 기록하면서 나의 마음을 한번 분석해 보는 거예요. 나는 왜 저 친구를 보고 질투를 느꼈는지, 내가 지금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그런 건지, 그럼 내게도 작은 휴식 계획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이렇게 질투를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깨닫는 도구로 활용하는 겁니다. 질투를 기록하면서 그 감정을 나와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럼 질투가 나를 지배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질투를
다룰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는 질투의 대상을 롤모델로 바꾸는 것입니다. 즉, 질투를 단순한 비교로 끝내지 않고 저 사람 참 배울 점이 있는 사람이네 하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심리학자 하이디 그랜트 앨버스는 질투의 대상을 단순한 경쟁자가 아니라 상향 비교로 바라보는 것, 나를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질투할 때 이렇게 질문해 보는 거죠. 나는 저 사람이 가진 것 중에 어떤 점을 배우고 싶은가? 내가 저 사람처럼 되려면 무엇을 먼저 실천해야 되는가? 이렇게요. 예를 들어 볼까요? 나와 같이 입사를 한 입사 동기가 나보다 먼저 승진을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나는 밤늦게까지 야근도 했는데 왜 저 친구가 먼저 승진을 한 거야? 이렇게 억울해하는 대신 그 동료를 롤모델로 삼아보는 거예요. 물론 어렵지만요.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그 동료를 롤모델로 바라보면서 분석해 보도록 하죠. 저 친구는 과장님이랑 커뮤니케이션을 진짜 잘하던데 나도 피드백을 좀 더 적극적으로 요청해 볼까? 회의 때 내 의견을 좀 더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 저 친구는 스피치를 진짜 잘하니까 나도 내 스피치 실력을 한번 키워봐야겠다.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업무 능력도 중요하지만 말을 잘하는 능력도,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그럼 나에게 부족한 스피치 실력을 키워야겠다 라는 생각과 함께 내가 더 성장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남을 위한 감정으로만 질투를 쓰면 질투는 소진되고 끝나는 감정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질투를 배움의 기회로 바꾸고 우리가 성장하는 동력으로 삼는다면 질투는 성장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질투를 실제 행동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크리스틴 네프는 자기연민이라는 개념을 통해 우리가 비교 속에서 질투를 느낄 때 나를 다그치기보다는 나 자신을 다독이며 작은 행동을 실천할 것을 제안합니다. 나는 부족한 게 많아. 이렇게 좌절하는 게 아니라 나는 성장할 여지가 많아.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이라도 해보자. 이렇게 전환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작은 성공을 직접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이 질투를 없애려면 엄청난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작은 행동의 반복이 가장 강력한 변화를 만듭니다. 나는 왜 저 사람들처럼 좋은 몸매가 아닐까? 라는 질투가 든다면 오늘은 저녁을 먹고 딱 10분만 산책해 볼까? 이제부터 5층까지는 계단을 이용해 볼까? 딱 5층까지는 엘리베이터 안 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죠. 제가 길 위에서 묻다를 진행하면서 여러분께 그리고 제 자신 스스로에게 늘 강조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작은 성공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해지려고 하기보다는 질투를 작은 실천으로, 작은 행동으로 변환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질투는 더 이상 나를 갉아먹는 감정이 아니라 나를 움직이게 하고 나를 더 근사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연료가 될 겁니다. 사실 저는 질투를 정말 많이 느끼는 사람입니다. 질투의 화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어쩌면 길 위에서 묻다 10화와 11화는 제 자신에게 해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특히 팟캐스트를 진행하면서 이 길 위에서 묻다를 진행하면서 누군가를 참 많이 질투하는 저를 되게 많이 발견하거든요. 유튜브를 올리고 또 팟캐스트를 업로드하고 나면 분석을 진짜 자주 해요. 새로 고침을 아주 끝없이 하면서 왜 내 콘텐츠를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적을까? 왜 유튜브의 알고리즘과 팟캐스트의 알고리즘이
내 콘텐츠를 띄워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곤 하죠. 그럴 때마다 제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야, 너 진짜 못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오늘 석촌호수를 걷다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여기 석촌호수에는 멋진 벚나무들이 정말 많은데요. 이 호수에 비친 나무들을 보는데 나무들이 저마다 다른 높이와 모양으로 서 있더라고요. 어떤 나무는 키가 크고 또 화려하게 생겼고요. 어떤 나무는 작고 소박하고 귀엽기도 하고요. 이 나무들이 서로를 질투하면서 왜 나는 너처럼 크지 못해? 라고 고민하진 않잖아요. 나무들은 그저 각자 자기 자리에서 바람에 흔들리고 햇빛을 받으며 제 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제 자신에게 한 번 더 말해줬습니다. 질투는 내가 어디로 가고 싶은지를 알려주는 신호일 뿐이야. 나를 움츠러들게 만드는 감정이 아니야.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른 콘텐츠들을 질투했던 건 사실 제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고 싶다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이런 질투들을 요즘 잘 기록하고 있고요. 그 속에서 저를 더 깊이 이해하고 제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떠한 것들을 만들고 싶고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사람인지에 대해 깊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해들을 바탕으로 내가 가진 생각과 나의 목소리를 더 잘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이 질문을 가지고 새로운 콘텐츠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길 위에서 묻다도 아주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요. 정리가 되면 저의 친애하는 친구들인 여러분께 소식을 꼭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운이 준비하고 있는 또 다른 콘텐츠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곧 소식을 전해 드릴게요. 사실 길 위에서 묻다는 저의 가장 에센셜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곳입니다. 누군가에게 길 위에서 묻다를 소개할 때 제 정수가 담긴 콘텐츠인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팟캐스트를 듣고 있는 여러분이 어디에 사는 누구고 어떻게 생겼고 어떤 일을 하고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해도 정말 가까운 친구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 가장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니까요. 어느덧 길 위에서 묻다 10일화가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혹독했던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길 위에서 묻다 11화까지 진행하면서 저에게는 약 190명의 친구가 생겼습니다. 유튜브와 애플 팟캐스트를 통해 저와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 인생이라는 길 위에서 나를 찾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걸 저는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고 더 가벼운 것들이 끊임없이 요구되는 시대를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들을 함께 고민하고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기 위해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여러분처럼 근사한 친구들이 있어서 저는 정말 행복하고요. 진심으로 기쁩니다. 앞으로도 오래 길 위에서 나를 찾는 질문을 던지면서 여러분과 함께 걷고 싶습니다. 사실 길 위에서 묻다 한 편을 제작하는 건 진짜 많은 에너지와 시간이 소요되는 일이거든요. 주제를 선정하고 또 자료를 조사하고 대본을 작성하고 길 위에서 녹음을 하고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고 그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요즘처럼 날이 춥거나 미세먼지가 정말 심한 날은 길 위에서 있는 게 진짜 괴로워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 길 위에서 묻다의 업로드가 조금 늦어질 수는 있겠지만요. 제 걸음이 느려질 수는 있겠지만
멈추진 않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길 위에서 묻겠습니다. 길 위에서 함께 물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길 위에서 묻다. 오늘 길 위에서 묻다는 질투를 내 편으로 만들어 성장의 원동력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누구를 질투하고 계신가요? 오늘 길 위에서 묻다와 함께 여러분의 질투를 꼭 한번 들여다보세요. 질투는 어쩌면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 질투를 조용히 들여다보고 나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그 길의 끝에는 더 성장한 여러분이 오늘의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저도 10화와 11화를 준비하는 동안 질투라는 이 녀석을 어떻게 잘 길들여야 할지 열심히 배웠으니까요. 저도 질투를 친구 삼아 한 걸음씩 더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길 위에서 묻다를 통해 여러분께서 진정으로 질투의 화신이 되기를 바라는, 질투의 힘을 다스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저는 키운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른 길 위에서 또 다른 질문으로 찾아뵐게요. 저의 정수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되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